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재석입니다. 올해 67세가 됐죠. 37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꿈꿔왔던 캠핑카를 샀다가 겨우 2개월 만에 다시 내놓게 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그냥 제 실패담 정도로 생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이게 단순한 물건 하나 잘못 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혹시 캠핑카나 비슷한 취미 생활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 든 후에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분들께는 더욱 그렇고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꿈의 시작.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30여 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던 생활에서 벗어나니 자유로웠거든요. 아내와 함께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들도 다니고 늦잠도 실컷 자고. 하지만 1년 정도 지나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매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고 특별한 취미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캠핑장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거기서 본 캠핑카들이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한 중년 부부가 캠핑카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 저런 생활을 해보고 싶다. 집에 와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캠핑카 종류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소형부터 대형까지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면 할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전국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숙박비도 아낄 수 있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 일에 치여서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봤거든요. 아이들 키우느라 집 장만하느라 교육비 대느라 늘 바빴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장성해서 독립했고 집도 있고 퇴직금도 받았으니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여보, 그런 큰 차 몰고 다닐 자신 있어요? 게다가 나이도 이제 적지 않은데.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운전 경력만 40년이 넘거든요. 사고 한 번 없이 무사고 운전자였고 몸도 건강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시력도 괜찮았거든요. 괜찮아. 나 운전 실력 믿지 않아? 게다가 요즘 캠핑카들은 안전장치도 잘 되어 있다고 하던데. 결국 아내도 설득됐습니다. 사실 아내도 여행은 좋아했거든요. 다만 호텔이나 펜션 잡는 게 번거롭고 성수기엔 가격도 비싸다고 늘 투덜댔었어요. 캠핑카가 있으면 그런 걱정 없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구매 과정의 설렘. 본격적으로 캠핑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보던 것과 실제로 보는 건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딜러샵에서 캠핑카를 직접 봤을 때의 그 감동이란. 생각보다 내부가 훨씬 넓었고 정말 작은 집 같았습니다. 침실도 있고 간이 부엌도 있고 화장실까지. 딜러 사장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르신, 요즘 은퇴하신 분들이 캠핑카 많이 찾으세요. 자유롭게 여행하기에는 캠핑카만 한 게 없죠. 여러 모델을 살펴봤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중형 캠핑카였습니다. 너무 크면 운전하기 부담스럽고 너무 작으면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가격은 3천만 원 정도. 퇴직금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이 모델은 연비도 괜찮고 관리도 쉬운 편입니다. 초보자분들이 선택하기에 딱 좋죠. 딜러의 말에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러 번 방문해서 꼼꼼히 살펴봤어요. 내부 구조도 확인하고 운전석에 앉아서 시야도 체크해보고 시승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운전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반 승용차보다는 무겁고 큰 느낌이었지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국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의 그 떨림이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마치 젊었을 때 첫 차를 샀을 때와 비슷한 기분이었습니다. 2주 후에 인도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캠핑용품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딜러의 말에 벌써부터 첫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세 번째 이야기, 현실과의 첫 만남. 2주 후 드디어 캠핑카를 인수하는 날이 왔습니다. 새 차 특유의 냄새와 함께 제 손에 열쇠가 쥐어졌어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꿈을 이룬 건 처음이었거든요.
집까지 몰고 가는 길이 조금 떨리긴 했지만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캠핑카를 보니 뿌듯했어요. 이웃들도 신기하다며 구경하러 왔고요. 와, 정말 멋있네요. 여행 많이 다니실 것 같아요. 칭찬을 들으니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첫 번째 문제는 주차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차장이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캠핑카가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길고 높아서 주차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다른 차들과 부딪힐까봐 항상 조심스러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연료비였습니다. 시승할 때는 몰랐는데 실제로 몰고 다니니까 기름이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승용차 연비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번 주유할 때마다 20만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여보, 이거 기름값이 만만치 않네.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으면 연료비도 그리 부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번째 이야기, 첫 여행의 설렘과 좌절. 드디어 첫 캠핑 여행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의 한 캠핑장이었어요. 경치도 좋고 시설도 괜찮다는 후기를 보고 선택했거든요. 출발 전날 밤부터 설레서 잠이 안 올 정도였습니다. 캠핑용품도 미리 준비해두고 음식도 장을 봐서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자, 이제 정말 우리만의 여행이 시작되는구나. 아내도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오전 일찍 출발했는데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캠핑카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새로웠고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운전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피곤하더라고요. 일반 승용차보다 무겁다 보니 브레이크도 더 세게 밟아야 했고 차선 변경도 조심스러웠어요. 특히 옆 차들이 추월할 때마다 캠핑카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2시간 정도 운전하니까 어깨와 목이 뻐근해지더라고요. 여보, 괜찮아요? 잠깐 쉬어가요.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휴게소 주차장도 문제였어요. 일반 승용차용 주차구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대형차 구역을 찾아야 했거든요. 주차하는 것도 여러 번 후진하고 전진하고 해야 했고요. 아, 이런 건 미리 생각 못했네. 그래도 목적지까지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캠핑장 입구에서부터 기대감이 올라왔어요. 자연 속에 자리한 캠핑카들이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체크인을 하는 순간 또 다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예상치 못한 비용들. 캠핑카 사이트 요금이 하루에 8만 원입니다. 캠핑장 직원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으로 확인했을 때는 일반 텐트 사이트 기준이었는데 캠핑카는 별도 요금이 더 비쌌던 거죠. 전기 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1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호텔이랑 별로 차이 안 나네요. 아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이미 온 걸 어떻게 하겠어요. 첫 여행이니까 그냥 즐기기로 했습니다. 캠핑카를 사이트에 주차하고 전기와 수도를 연결하는 것도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다른 캠퍼들이 도와줘서 겨우 해결했지만 혼자였다면 꽤 애먹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캠핑카 안에서 첫 식사를 했습니다. 간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나름 운치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 맛은 집에서는 못 느끼는 거네요. 하지만 잠자리가 문제였습니다. 침대가 있긴 했는데 집 침대만큼 편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매트리스가 딱딱해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게다가 밤에 다른 캠핑카나 주변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있었고요. 캠핑카 안에 화장실이 있긴 했지만 사용 후 처리하는 게 번거로웠어요. 결국 캠핑장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게 됐는데 새벽에 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니까 아내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보, 생각보다 불편하네요. 집이 그리워져요. 저도 솔직히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맨틱하고 자유로운 캠핑 생활을 꿈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섯 번째 이야기, 돌아온 후의 계산. 첫 캠핑에서 돌아와서 가계부를 정리해 봤습니다. 3박 4일 여행에 든 비용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캠핑장 사이트비 30만 원, 연료비 25만 원, 식비와 기타 비용까지 합치니 거의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호텔 잡고 다니는 것보다 더 비싸네요.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같은 기간 괜찮은 펜션이나 호텔에서 지냈다면 50만 원 정도면 충분했을 거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유지비였어요. 보험료만 해도 월 15만 원이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차비를 추가로 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승용차보다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정기 점검비, 세차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기본 30만 원은 나가는 계산이었어요. 사용하지 않아도 말이죠. 이거 1년에 360만 원이네요. 여행을 얼마나 자주 가야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니 최소한 월 2회는 여행을 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멀리 가서 오래 머물러야 하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67세의 제가 그렇게 자주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7번째 이야기, 2번째 여행과 몸의 한계.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이나 들인 캠핑카를 그냥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한 달 후에 2번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더 긴 여행이면 비용 대비 효과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제 몸의 한계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캠핑카로 운전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3번이나 휴게소에서 쉬었는데도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녹초가 됐습니다. 특히 허리와 어깨가 너무 아팠어요.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아내도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부산에서의 캠핑도 첫 번째만큼 즐겁지 않았어요. 몸이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게다가 날씨도 좋지 않아서 캠핑카 안에만 있는 시간이 많았고요. 돌아오는 길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어지러움까지 느껴서 아내가 운전을 해야 할 뻔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캠핑카 운전 경험이 없어서 더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자주 쉬면서 천천히 돌아왔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가족들의 걱정과 현실 인식. 2번째 여행 후 며칠 동안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큰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머니한테 들어보니 캠핑카 여행하시다가 많이 힘드셨다면서요. 큰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됐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반대였어요. 나이를 생각하시면 그런 큰 차 몰고 다니는 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둘째 아들도 전화를 걸어와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캠핑카 여행 좋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걱정을 듣고 나니 저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정말 제가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솔직히 어때요? 캠핑카 여행이 즐거우세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걱정돼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생각보다 힘들더라. 젊었을 때와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9번째 이야기, 경제적 현실과 마주하기. 캠핑카를 산 지 2달이 지나면서 경제적 부담이 본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나가는 고정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보험료 15만 원, 주차비 5만 원, 각종 세금과 관리비까지 합치면 월 25만 원 정도였어요. 여기에 연료비까지 생각하면 실제 사용할 때마다 추가로 2,030만 원씩 들어갔고요. 연금 생활하는 저희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캠핑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도 돈은 계속 나가니까 부담스러웠어요. 아내가 가계부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나가면 다른 생활비를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계산해 보니 맞았어요. 캠핑카 유지비 때문에 평소 생활비에서 절약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죠. 외식도 줄이고 용돈도 줄이고.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캠핑카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중고차 시장을 확인해 보니 같은 모델이 이미 2,5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2달 만에 500만 원이 날아간 셈이었습니다. 이거 주식보다 더 빨리 떨어지네.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사용도 거의 안 하면서 돈만 계속 잃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10번째 이야기, 힘든 결정과 현실 수용. 결국 아내와 함께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캠핑카를 처분하기로 한 거였죠. 여보, 미안해요. 당신 꿈을 이뤄주지 못해서. 아내가 미안해했지만 저도 이미 마음 정리를 한 상태였어요. 아니야. 해보고 나서 안다는 게 중요한 거지. 후회하지는 않아. 실제로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봤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필요했어요. 중고차 매매 업체에 연락해서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요즘 캠핑카 시장이 좀 안 좋아요. 게다가 사용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왜 파시려고 하세요? 딜러가 궁금해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이해하더라고요. 아, 그런 분들 많아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유지가 힘드시죠. 결국 2,200만 원에 팔았습니다. 2달 만에 800만 원의 손실을 본 셈이었어요. 계산해 보니 하루에 13만 원씩 잃은 거였죠. 하지만 더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손실이 더 컸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 이야기 얻은 것과 새로운 계획. 캠핑카를 처분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매월 나가던 유지비 부담도 없어졌고 주차 걱정도 없어졌고요. 무엇보다 제 나이와 체력의 한계를 인정하게 됐다는 게 큰 수확이었어요. 67세라는 나이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여행에 대한 꿈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기차 여행이랑 버스 여행 상품을 이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운전할 필요도 없고 숙소 걱정도 없고 비용도 훨씬 저렴했어요. 무엇보다 안전했고요. 여보, 이게 우리 나이에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내도 만족해했습니다. 캠핑카로 여행할 때보다 훨씬 편하고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안심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KTX 타고 경주까지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운전 스트레스 없이 창밖 풍경도 구경하고 기차 안에서 도시락도 먹고. 경주에서는 현지 투어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가이드 설명도 들으면서 관광했거든요. 비용은 캠핑카 여행의 절반도 안 들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캠핑카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제 나이 또래에게는 더욱 그렇고요. 젊은 사람들이나 가족 단위로는 좋을 수 있지만 은퇴한 부부에게는 부담스러운 면이 많았어요. 체력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도전해보지 않았다면 평생 궁금해했을 테니까요. 그때 캠핑카를 샀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거든요. 실패했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봤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예전에 캠핑장에서 만났던 부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캠핑카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김 선생님, 요즘 캠핑장에서 안 보이시던데 어떻게 지내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이해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실 만해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적응하는데 1년은 걸렸죠. 그분들 말로는 캠핑카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유지비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캠핑장 요금이 비싸면 무료 야영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연료비 절약을 위해서 가까운 곳 위주로 다니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길을 선택한 상태였어요. 제 나이와 상황에 맞는 여행 방식을 찾은 거니까 굳이 다시 캠핑카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경제적 교훈과 노후 계획. 이번 일을 통해서 은퇴 후 경제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퇴직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큰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연금 생활에서는 매월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젊었을 때처럼 월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나가는 돈 하나하나가 다 부담이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가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캠핑카 처분하고 나서 절약된 돈으로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여행 적립금을 따로 만들어서 매월 일정 금액씩 모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2-3번 정도는 좋은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말이죠. 실제로 지금까지 2번의 기차 여행을 다녀왔는데 캠핑카 한 달 유지비로 충분히 가능했어요. 오히려 더 편하고 즐거웠고요. 여보, 역시 나이에 맞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무리해서 젊은 사람들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나이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 반응과 조언. 캠핑카를 처분했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쉬워했어요. 벌써요? 조금만 더 해보시지. 하지만 대부분은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어요. 야, 너 그거 타고 고속도로 다니는 거 보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할아버지 한 분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나도 10년 전에 낚시배 하나 샀다가 비슷하게 당했어. 바다 나가는 게 꿈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힘들더라고. 배 관리하는 것도 일이고 기름값도 만만치 않고.
그분도 1년 만에 배를 처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아. 하지만 해보고 나서 아는 게 중요하지. 그분의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저만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녀들과의 관계 변화. 이번 일을 통해서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걱정만 했는데 나중에는 제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아버지 현명한 선택이세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큰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둘째 아들은 다른 여행 방법을 추천해 주기도 했고요. 아버지 요즘 시니어 전용 여행 상품 많이 나왔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실제로 알아보니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의료진이 동행하는 여행 상품도 있고 체력에 부담이 없는 일정으로 짜인 것들도 많았어요. 가격도 생각보다 합리적이었고요. 아이들이 이런 정보를 찾아서 알려주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동안은 제가 무리한다고만 걱정했는데 이제는 대안을 함께 찾아주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일상과 만족감. 지금은 캠핑카 없는 일상이 훨씬 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트 주차장에 가면 제 자리에 익숙한 승용차가 서 있어요. 캠핑카 주차하느라 애썼던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연료비 걱정도 없고 보험료 부담도 줄었고요. 무엇보다 아내가 편안해해요. 여보,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도 처음에는 캠핑카 여행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운전하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걱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기차 여행이나 버스 여행을 할 때 훨씬 여유롭게 즐깁니다. 창밖 풍경도 구경할 수 있고 가이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비슷한 상황의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 혹시 저와 비슷한 나이에 캠핑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렌트부터 해보세요. 바로 구매하지 말고 며칠 정도 빌려서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게 좋아요. 생각과 현실이 다를 수 있거든요. 둘째, 유지비를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구매 가격보다 유지비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보험료, 세금, 주차비, 관리비까지 모두 계산해서 연금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셋째,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만의 결정으로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거든요. 특히 운전 중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 방안도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해요. 넷째, 대안을 함께 고려해 보세요. 캠핑카가 아니더라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기차 여행, 버스 여행, 국내 패키지 여행 등등. 오히려 더 편하고 안전할 수 있거든요. 마무리와 앞으로의 계획. 돌이켜보면 캠핑카를 샀던 2개월은 제 인생에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그만큼 배운 것도 많았어요. 무엇보다 제 나이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죠. 앞으로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여행을 즐길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는 KTX 타고 부산 가서 해운대도 구경하고 자갈치 시장도 가볼 예정이에요. 아내가 회를 좋아하거든요. 가을에는 단풍 구경, 버스 여행 상품도 알아보고 있고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여행하려고 해요. 캠핑카는 처분했지만 여행에 대한 꿈을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 꿈을 이루는 방식을 바꾼 것뿐이에요. 67세에 새로운 도전을 해봤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비록 실패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나이와 현실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길에서 캠핑카를 보면 부럽긴 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요. 아, 저 차 운전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꾸는 건 좋다는 거예요. 다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처럼 큰 실패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모든 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